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환을 직합을 해서 새로운 환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환의 직합의 성질과 각각의 환의 성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CRM 3.9.3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CRM 3.9.3에 대한 한 가지 이그젬플로서 실수치 R을 생각을 해서요. 실수치 R을, 자기 자신과 직합을 한 R 스퀘어, R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치 R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 단위원은 0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R 제곱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이 될 것이고요. 단위원은. 자, 그리고, 실수체인 거니까 R 자체는 가환환입니다. 따라서 CRM 3.9.2의 1번에 의해서 R 제곱도 가환환이 됩니다. 자,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가환환이긴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다가 조금 더 조건이 더 만족을 하면 우리가 정역이나 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R제곱 같은 경우에 정역은 되지가 않습니다. 정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도 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정역이 되려면 영인자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영인자가 존재합니다. R제곱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위해서 R제곱을 이제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서 단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인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얻었던 정리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환의 직합의 단원군은 각각의 환의 단원군을 다이렉트 프로덕트 한 것과 같은데, R은 실수체이므로 단원군은 이제 0을 제외하면 모두 단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원군은 R 스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원들은 이제 이러한 R 스타와 R 스타의 이제 곱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R 제곱 혹은 R을 자기 자신과 이제 직합을 한 이런 환을 나타낼 때 이런 평면, 좌표 평면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좌표 평면에 있는 한 점을 A, B라고 하면 물론 A하고 B는 모두 실수고요. 그러면은 이 A, B는 R제곱 혹은 R과 자기 자신의 직합의 원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좌표평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좌표평면을 우리가 하나의 환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즉 좌표평면에 있는 두 순서쌍에 대해서 두 순서쌍을 더하는 것과 두 순서쌍을 곱하는 것이 성분별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직합이라고 하는 환을 우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좌표평면을 환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방금 단원군은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성분도 0이 아니고 두 번째 성분도 0이 아닌 것들을 다 모아두면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성분이 0인 것들은 이제 여기 수직 축상에 있는 그런 점들이 첫 번째 성분이 0인 원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이 0인 것들은 이 수평 축상에 있는 그런 점들이 두 번째 성분이 0인 그런 점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스타와 R스타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여기 빗금치인 부분에, 즉
수평축과 수직축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런 곳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단원이 되겠습니다. 단원.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이제 여기 혹은 여기죠. 자, 그러면 이제 수평축, 수직축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그 성질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점은 0원이죠. 여기는 0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환을 생각을 할 때, 자, 환의 원소를 이제 구분을 할 때 0. 물론 여기서는 이제 0,0이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단원이 있고요. 또 일부가 0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고 0인자도 아닌 무언가가 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집합들은 서로 교집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원들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축이 만나는 점이 이제 0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축이 만나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축상에 있는 그런 점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이 축상에 있는 것은 A, 0의 꼴이죠. 그 다음에 요 수직 축상에 있는 원소들은 이제 0, B 이런 꼴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원점을 제외한다면 이제 B는 0이 아니고요. A도 0이 아닌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 B, 0이 아닌 B에 대해서 녀석과 A, 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곱셈을 해보면 첫 번째 성분도 0이 되고 두 번째 성분도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도 0,0은 아니죠? 그리고 얘도 0,0은 아닙니다. 즉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했더니 0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원소도 0인자고요. 이 원소도 0인자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 비어있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여기 축상에 있는 이런 점들, 즉 얘들은 모두 0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즉 R2는 0과 단원과 0인자로만 구분이 되고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생기지가 않겠습니다. 자, 따라서 0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R제곱은 정역이 되지가 않고 따라서 채도 되지가 않습니다. 네, 두 환의 직합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원소의 개수가 2인 그러한 환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G2는 채가 되죠. 자, 물론 G2 같은 겁니다. 자, G2의 원소는 두 개고요. 위수가 2가 되고, 따라서 G2를 자기 자신과 다이렉트 썸을 하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모두 4개가 됩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또 다른 환으로서 G4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G2하고 G2를 다이렉트 썸한 것과 G4는 서로 위수는 같지만 서로 동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G2 다이렉트 썸과 G4는 동형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두 개가 동형이라면 당연히 단원군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이렉트 썸, G2와 G2 다이렉트 썸의 단원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세어렘 3.9.3이었죠? 네, 그거에 의해서 각각의 단원군의 곱집합이 되는데 G2의 원소 중에서 단원은
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원소가 1,1입니다. 자, 반면에 G4의 단원은 4와 서로 소인 것들을 다 생각하면 되죠. 자, 1 혹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는 위수가 1이고 하나는 위수가 2니까 당연히 그 두 개의 그 단원군은 서로 동형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두 개의 환이 동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표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와 G2에서 단위원은 1,1이 단위원인데, 이 녀석은 여러 번 더 할 때 0이 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생각하게 되면 표수 2가 됩니다. 그래서 G2와 G2의 다이렉트 썸은 표수가 2가 되는데, G4의 경우에는 G4상에서 1을 4번 더하면 0이 되는 것이죠. 처음으로. 따라서 G4는 표수가 4가 됩니다. 그래서 표수가 같지가 않습니다. 자, 두 개가 동형이라면, 구조가 동일하다면 표수도 같아져야 되지만 이 경우는 표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소의 개수, 위수는 같지만 서로 동형이 되지 않는 그런 환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그 직합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이 정리 내용은 이후에 우리가 이 3.9.4를 활용을 해서 Chinese Remainder Theorem,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러한 그 정리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3.9.4는 Chinese Remainder Theorem의 일종의 일반화된 그러한 정리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이 있는데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R의 이데알 두 개가 있는데 그 이데알의 특징이 R1과 R2 두 이데알을 더했을 때 R이 되는 그러한 이데알이 존재하는 그러한 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환이 있다면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동형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것이 3.9.4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아이소모피즘, 그 동형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R에서 R을 I1으로 이제 나누어서 만든 R의 I1에 의한 잉여환을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이데알 I2에 의한 잉여환을 생각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잉여환을 다이렉트 썸을 한 그러한 환을 생각을 하는데요. R에서 이 다이렉트 썸으로 가는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R에 있는 한 원소 x가 있으면 첫 번째 잉여환에서 x를 포함한 코셋,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에서 x를 포함한 코셋을 각각 성분으로 하는 그러한 원소로 순서상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f라고 정의하면 이 함수는 위로의 함수입니다. onto가 됩니다. 그리고 ring 호모몰피즘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ring 호모몰피즘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1동형 정리를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f의 커널을 계산해 보면 I1과 I2 두 이데알의 교집합이 됩니다. 자, 따라서 그 제1동형 정리를 적용하면은
R을 F의 커널인 I1과 I2의 교집합에 의해서 만든 잉여화는 F의 이미지와 동형이 되는데, F가 onto라는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게 결국 이미지 오브 F는 F의 공역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형 사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형 사상을 이제 그러니까 동형인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1동형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onto고 F가 호모몰피즘, 링 호모몰피즘이 되고, 커널 F가 I1과 I2 교집합이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러한 동형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제1동형 정리를 얘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어떠한 그 아이소몰피즘을 우리가 구성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이소몰피즘 파이는 파이에, 자, 여기 있는 한 원소, 즉 그 R에 있는 한 원소 X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의 잉여류가 이 잉여환의 하나의 그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1동형 정리에서 파이를 우리가 어떻게 약속했었냐면, 요 X를 F에 의해서 대응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F는 이와 같이 약속이 됐으므로 이렇게 전개된 거죠. 자, 그래서 파이는 X 플러스 요 이데알 커널의 형태로 이제 더해지는 이제 잉여류를 보내는데, F에 의해서 보내는 거니까, 네, F가 지금 이렇게 대응되기 때문에 파이는 이와 같이 약속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파이가 동형사상 링 아이소몰피즘이라는 것이 제1동형 정리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은 제1동형 정리를 적용을 하면 얻는 부분이고, 따라서 우리가 확인을 할 부분은 F가 onto ring 호모몰피즘 그리고 커널이 I1과 I2의 교집합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일 내용을 이제 적어두죠. 자, 조건을 좀 써보면, R은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I1, I2가 R의 이데알인데, 특별히 I1과 I2를 더했을 때 R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이데알 두 개를 더한 이러한 그 이데알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의 정의는 이와 같았습니다. 각각의 이데알에 있는 두 원소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다 원소로 하는 그러한 집합이었는데, 그 집합이 R과 같다라는 조건이 있는 그러한 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F를 이제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뭐 그 약속을 하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F가 onto이고 ring 호모몰피즘이고 커널 오브 F가 I1, I2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ring 호모몰피즘이라는 사실부터 확인을 해보죠. 자, f x 더하기 y. 물론 x하고 y는 이제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대응되어 있나요? 네, x 플러스 y를 하나로 보고 I1, 그 다음에
x 플러스 y를 포함한 잉여류. 자, 그런데 이 녀석은 그 첫 번째 잉여 환에서의 덧셈 입장에서는 이게 됩니다. 자, 이 덧셈은 첫 번째 잉여 환에서의 덧셈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잉여환의 덧셈의 정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두 번째 잉여환에서의 덧셈입니다.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얘하고 얘를 성분으로 하는 순서상, 잉여류의 순서상과 얘하고 얘를 성분으로 하는 잉여환의 순서상이죠. 그러니까 잉여류의 순서상이죠. 그것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때 더하는 것은 어디에서 더하는 거죠? 네, R 그 두 잉여환의 직합에서 하는 연산입니다. 자, 이 녀석도 이 직합의 원소고요. 여기도 이 직합의 원소입니다. 직합에서 두 원소를 더할 때 성분별로 더하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첫 번째 것은 fx가 되고 두 번째 것은 fy가 되겠죠. 자,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는 연산을 보존을 하는데 곱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우리가 그 적은 식을 이제 곱셈으로만 바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x, y 곱으로 바뀌면 여기가 x, y로 바뀌겠죠? 플러스 i1. 여기도 x, y로 바뀌겠어요. 플러스 i2.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y1 곱하기 y 플러스 i1으로 바뀌겠죠? 자, 그 파란색 있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그 잉여환에서의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x i2와 곱하기 y i2 곱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쓰는 게 뭐 너무나 그냥 그 트리비얼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여러 번 쓰기가 약간 좀 번거로워서 그냥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부분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호 있는 부분은 여기가 곱셈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곱셈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도 연산을 보존을 합니다. 즉, 링 호모몰피즘이 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커널 계산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니까 커널부터 계산을 해보죠. 자, 그 어떤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커널에 있는 원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fx x 더하기 i1 x 더하기 i2인데요. 이 녀석이 이 잉여환의 직합에서 0이 됩니다. 즉 0 플러스 i1 0 플러스 i2가 되는 원소들이죠. 자, 이것이 성립할 필요충분 요건은 뭘까요? 얘하고 얘가 같아져야 되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성분이 같아지려면 x가 i1에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분이 같아지려면 x가 i2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두 개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x는 i1에도 속해 있어야 되고 i2에도 속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커널에 속할 필요충분 조건은 교집합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커널은 i1과 i2의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증명에서 가장 조금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onto라는 겁니다. 자, 이 onto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 단위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이데알 두 개를 더했을 때 R이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onto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공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생각을 하려면 공역은 두 잉여환의 직합이므로 잉여환에 있는 각각의 이제 임의의 원소를 택할 때는 일단은 C1, C2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R1에 있는 임의의 원소, 그 다음에 R2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역에 있는 원소로서 C1 플러스 I1, C2 플러스 I2를 이제 생각하면 이 녀석이 바로 공역에서 임의로 하나의 원소를 이제 택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녀석이 치역에 속한다. 즉, 정의역에 있는 원소 X를 잘 선택을 하면 F에 대한 함수값이 얘가 되는 그런 X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이제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이건 조금 지우고 네, 이걸 조금 다시 쓰죠.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쓸 것 같으니까 잠깐 다른 곳에 옮겨두고 계속해서 써보죠. 자,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I1과 I2의 합이 R이 되고 R에는 단위원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I1, I2에 있는 원소를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원소를 먼저 생각을 하죠. 이것도 조금 나중에 써야 될 것 같네요. 여기다가 좀 놔두고, 자, 여기다가 먼저 쓰시죠. 자, I1 플러스 I2가 R인데 그 안에 1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A1 in I1, 그 다음에 어떤 A2 in I2 such that, 자, I1에 있는 원소 A1과 I2에 있는 원소 A2를 적당히 선택해서 더하면 그게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이 되게 하는 그런 원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러한 A1, A2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onto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생각하죠. 네. R1, R2에 있는 임의의 C1, C2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이 X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X를 어떻게 될 거냐면 네, 지금 이렇게 씁시다. 자, A1하고 A2가 더해서 1인데요. 자, A1은 I1의 원소인데 I1은 네, 이렇게 하고요. 네, 뭔가 좀 잘못 썼죠. 네, 앞에 이걸 좀 잘못 썼네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또 없어졌네요. 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잉여환이나 오른쪽에 있는 잉여환이나 R은 똑같은 거고요, 지금. 그래서, R에 있는 원소를 이제 임의로 택하는데, C1을 가지고는, 여기 I1
여기 첫 번째 잉여환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C2를 가지고서는 두 번째 잉여환에 있는 원소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죠. C1, C2. A1은 이제 I1에 있었고, 또 C1을 가지고 I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잉여류를 생각을 할 거니까, 같은 이제, 잉여, 이데알과 이제 연관되는 것을 이제 같은 위치에 쓴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곱셈을 하겠습니다. 즉, A1, C2 더하기 A2, C1 이라고 곱셈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곱셈은 이제 환의 곱셈이고, 그 다음에 환에서의 덧셈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1, A2, 그 다음에 C1, C2 모두 R의 원소니까 이러한 이제 원소도 R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X를 선택을 하고, 자, 이 X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x 더하기 i1, x 더하기 i2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녀석이 c1 플러스 i1, c2 플러스 i2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x 더하기 i1이 c1 플러스 i1과 같고, x 플러스 i2가 c2 플러스 i2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자, 다음을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x하고 c1을 뺀 거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게 i1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i1의 원소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x가 이거니까, 자, 거기서 이제 c1을 지금 빼는데요. c1 앞에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간 좀 공간이, 네, 조금 부족. 네. 자꾸 지금 이동을 해서 좀 미안한데, 새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네. 얘를 페이지를 바꿔서 하도록 하죠. 네. 자,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이건 좀 멀리 띄워놓고요. 자, 요거 계산을 네. 자, 좀 넉넉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얘는 그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A1, C2 더하기 A2, C1으로 약속을 한 거고요. 정한 거고요. 자, C1을 빼는데 C1 앞에 1을 곱해도, 즉 C1이나 1 곱하기 C1이랑 같은데, 그러니까 A1하고 A2 더해서 1이 되도록 했으니까 A1 플러스 A2와 C1을 곱한 것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2C1하고 얘하고 똑같아서 없어지고, A1C1하고 A1C2를 이제 빼면 되는데요. 자, A1이 공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C2 빼기 C1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A1은 I1에 있는 원소인데요. I1은 이데알입니다. 따라서 C1하고 C2의 그 차이는 R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데알 I1에 있는 뭐 원소랑 곱하면 무조건 I1에 속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X 빼기 C2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1 C2 플러스 A2 C1 빼기, 마찬가지로 1을 이제 A1 플러스 A2로 바꾸고 C2를 이제 곱셈을 해서 빼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A1 C2랑 여기 A1 C2도
동일한 거니까 없어지고 0이 되고 남는 거는 A2, A2 공통이니까 묶고 C1-C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하게 A2가 I2의 이데알, I2가 이데알이고 I2 이데알의 원소니까 A2 곱하기 이 녀석은 무조건 I2의 원소가 됩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X 플러스 I1과 얘 뺀 것이 I1이 있으니까 C 플러스 I1이 잉여류로서 같습니다. 그리고 얘 빼기 얘가 그 I2의 원소니까 X 플러스 I2라는 잉여류나 C2 플러스 I2라는 잉여류나 동일합니다. 따라서 fx equal x 플러스 I1 x 플러스 I2인데 그것이 C1 플러스 I1 C2 플러스 I2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실 필요가 없었네요. 뭐 그냥 설명하기 위한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던 네, 여기 있네요. 지금 한 것이 R에 있는 임의의 C1, C2에 대해서 함수값 fx가 C1 플러스 I1, C2 플러스 I2가 되는 x를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결국 이 C1 플러스 I1, C2 플러스 I2도 F의 이미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소는 그 두 잉여환의 직합에 속한 임의의 원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I1에 의한 잉여환과 I2에 의한 잉여환의 직합은 이미지 오브 F에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이미지 오브 F는 공역에는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 오브 F가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F가 onto가 됩니다. 자, onto라는 증명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그것인데, 자, 우리가 X를 선택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합해서 1이 되도록 A1, A2를 이제 정하고 그런 것이 존재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게 이제 요 원소라면 A1 밑에 C1을 쓰고 A2 밑에 C2를 쓴 다음에 이렇게 엇갈려서 곱한 것을 X라고 두면 그 X로부터 F에 대응하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 된다입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차이니즈 리메인더 시어렘을 우리가 실제 적용을 할 때 일종의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찾느냐 할 때 이제 활용이 되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증명한 그 시어렘 3.9.4를 이제 정수환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차이니즈 리메인더 시어렘,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일단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m과 n은 이제 양의 정수로서 1보다는 같거나 큰, 즉 2 이상의 양의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양의 정수가 서로 소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음이 성립을 하는데, 자, 보면은 m 곱하기 n이라고 하는 이제 정수를 생각하고 모듈로 mn에 대한 이제 잉여환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잉여환은 모듈로 m에 대한 잉여환과 모듈로 n에 대한 법 n, 법 m이죠. 그런 두 잉여환을 다이렉트 썸한 것과 동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근데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안다면
어떤 것을 이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GMN 이라고 하는 녀석은 잉여환을 우리가 정수에 대한 어떤 적당한 정수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잉여환과 동형이 되도록 만든 환이었습니다. 기호만 이제 발을 이제 떼고 간단하게 이제 쓰기로 한 그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동형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GM과 GM 바도 동형이고요. GN과 GN도 동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합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GM하고 GM의 바와 GN의 바를 직합을 한 것과 뭐랑 동형일까요? 네, 이 녀석과 동형인 GM과 얘랑 동형인 GN을 직합을 했을 때 이 전체와 이 전체가 서로 동형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직합을 할 때 이러한 동형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명제를 우리가 안다면 이 녀석은 뭐랑 동형이냐면 얘랑 동형입니다. 그리고 얘는 또 뭐랑 동형인가요? 이 사실 첫 번째 이 동형 관계에 의해서 얘랑 동형입니다. 자, 따라서 동형 관계는 동치 관계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도 지금 전부 다 동형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도 동형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이걸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각각의 그 환에 대해서 유닛 그룹, 단원군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즉, GMN의 단원군을 우리가 이렇게 스타라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은 자, 얘하고 얘가 동형이기 때문에 이 유닛 그룹은 왼쪽 환의 유닛 그룹과도 동형이 되겠습니다. 원래 두 개의 환이 동형이면 그 각각의 환의 유닛 그룹도 서로 동형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유닛 그룹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유닛 그룹의 다이렉트 썸입니다. 다이렉트 프로덕트입니다. 썸이 아니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결과로부터 유닛 그룹의 성질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오른쪽 아이소모피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동일한 거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동일한 건데 그 둘 사이에 아이소모피즘, 아이소모픽이라는 성질이 그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것이죠. 자, 비슷하게 왼쪽에 있는 것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이 관계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사실이나 이 사실을 이제 얻게 되면은 phi라고 하는 오일러 phi 펑션에 대한 다음 성질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일러 phi 펑션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법 m 곱하기 n에 대한 법에 대한 잉여환에서 결국 m 곱하기 n과 서로소인 그 원소의 개수가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이러한 단원군의 위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 이러한 아이소모피즘을 알고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위수랑 동일할 텐데요. 자, 어떤 군이 동형이면 이제 위수는 반드시 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위수는 뭔가요? 지금은 이제 군 자체가 유한군이기 때문에 각각의 군의 위수의 곱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그 위수는 오일러 파이 펑션 m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의 그 위수는 오일러 파이 펑션 n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성립하겠습니다. 즉 m과 n이 서로소일 때 오일러 파이 펑션의 핵심적인 성질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이니즈 리메인더 세어렘이 이제 어떻게 그 성립하는지 이제 이 사실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그 환을 생각하고 단위원에 있는 환에 대해서 그 두 이데알을 더했을 때 전체 환이 되는 그러한 환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CRM 3.9.4를 우리가 증명을 했는데, CRM 3.9.4를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R이라고 하는 환 대신에 정수환 G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약간 뭐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죠? 네. 자, 정수환 G를 생각을 해보면 정수환 G는 1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두 이데알의 덧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m과 n이 서로소라고 했습니다. 자, 서로소이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m의 배수들의 집합과 n의 배수들의 집합을 다 더하면 뭐가 되죠? 자, m과 n의 최대 공약수 d에 대해서 dg랑 같아지죠? 근데 지금 서로소기 때문에 d가 1입니다. 따라서 g랑 같습니다. 자, 그런데 mg, ng, 이것은 전부 다 g의 이데알이죠. 그래서 m과 n이 서로소이기 때문에 mg라는 이데알과 ng라는 이데알을 생각을 하면 두 이데알을 더한 것이 전체 환이랑 같아집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 앞에서 증명한 그 정리가 이런 환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증명에서 mg를 첫 번째 이데알, ng를 두 번째 이데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앞에 증명에서 f라는 호모몰피즘 어떻게 잡았냐면 g에서 r에서 g를 첫 번째 이데알 i1에 의해서 나누어준 잉여환, 즉 mg죠. 그 다음에 전체 환을 두 번째 이데알인 여기서는 ng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나누어준 잉여환으로 가는 그 호모몰피즘을 잡았죠.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에 x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보내는 거죠? fx가 x 플러스 mg로 보내는 거고요. 두 번째 성분은 x 플러스 ng를 성분으로 하는 이런 순서상으로 대응을 시키는 링 호모몰피즘을 생각을 했더니 이 녀석이 온투가 됐었습니다. 온투인 링 호모몰피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커널을 생각을 해보면 커널이 뭐다? 자, i1과 i2의 교집합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mg하고 ng의 교집합입니다. 자, m의 배수와 n의 배수의 그 집합의 교집합이므로 m과 n의 최소 공배수의 그 배수 집합이 되는데요. m과 n이 서로 소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mn이 되고 따라서 이것이 mn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g를 mg로 이렇게 나누어서 만든 잉여환이 다름 아닌 m에 대한 그 법 m에 의한 잉여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잉여환은 우리가 gn 바라고 쓰는 그런 잉여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에 의해서 f에 의해서 이제 아이소모피즘 제일 동형 정리를 적용한 그 결과가 아이소모피즘을 만들어주는데, 아이소모피즘은 커널인데 나누기 커널이 이거죠. 물론 이 녀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갔냐면 이 녀석, 즉 gn 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 gn 의 바를 이제 다이렉트 썸 한 걸로 보내는 거고요. 자, 보내는 방법은 여기 있는 한 원소는 x 플러스 mng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썼냐면 x 바라고 썼습니다. 자, 이 녀석을 어떻게 보내느냐, 파이의 x 바를 fx로 보내는 건데요. fx는 x 더하기 mg x 더하기 ng입니다. 자, 근데 얘를 뭐라고 썼냐면 여기 이 잉여환에서 결국은 x 바라고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요 두 번째 환에서, 잉여환에서 마찬가지로 x 바라고 썼던 겁니다. 즉 아이소모피즘은 gmn 바에서 gm의 바, gn의 바의 다이렉트 썸으로 가는데,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 x 바를 x 바, x 바로 보내는 것이 바로 아이소모피즘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정리로부터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바라고 쓸 때 어떤 환에서의 바인지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gmn에서의 바고요. 얘는 gm에서의 바고, 얘는 gn에서의 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Theorem 3.9.5 Chinese Remainder Theorem, 이러한 동형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F가 이렇게 지금 대응되는 것인데 온투인 호모몰피즘이고 커널이 이거다. 그래서 제일 동형 정리를 적용하면 아이소몰피즘 파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Chinese Remainder Theorem은 그 정리 3.9.4를 정수안에 적용을 하면 그대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Chinese Remainder Theorem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그 합동 방정식, 연립 합동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라고 하는 정수를 찾고 싶은데 모듈로 m으로 c와 동일하고 모듈로 n으로 d와 동일한, 물론 c하고 d는 뭐 정수가 하나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임의로. 자, 그래서 임의의 c, d에 대해서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x를 찾고 싶은 그러한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립방정식이긴 한데 이제 모듈로 입장에서의 등식이므로 이제 congruence equation, congruence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리말로 합동식이라고 부를 텐데요. 자, 그 합동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Chinese Remainder Theorem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G라고 하는 이 환에서 임의의 정수 C하고 D를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모듈로 M에서 M으로 X랑 C랑 같다는 얘기는 X바와 C바가 같은 원소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GM바에서. 그리고 두 번째 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정수 X바를 생각을 했을 때 D바와 동일한 겁니다. 어디서? GN바에서. 모듈로 N인 거니까 얘는 모듈로 M이라서. 그래서 이 합동식을 이제 GM바, GM바라는 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이제 등식을 만족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C바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원소죠. 그 다음에 D바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원소입니다. 자, 즉 C바, D바는 이 두 잉여환의 직합에 있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F가 G에서 오른쪽 직합으로 가는 함수 링 호모몰피즘으로서 onto 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죠. 따라서 이 C가 D가 어떤 정수든 상관없이 이 식을 만족하는 X 정수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onto이기 때문에 이미 CD에서 X바 이퀄 C바랑 같은 원소, X바랑 D바랑 같은 원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X가 정수 X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X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X가 딱 하나, 정수 입장에서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F라고 하는 것은 onto 함수인데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즉, fx가 x바로 대응시킨 함수인데, 자, 그 녀석이 c바, d바랑 같게 되는 x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x가 또 있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할까요? 자, 만일 어떤 정수 y가 있는데 y를 f에 의해서 대응시킨 게 y바가 될 텐데, 그 녀석이 c바 d바랑 같았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x하고 y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자, 함수값이 같으면 x 빼기 y는 f의 커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잉여환을 생각을 할 때 확인했던 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커널에 두 원소의 차이가 커널에 있을 표준분 조건이 두 개의 함수값이 이제 같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커널은 mng죠. 따라서 x 빼기 y가 mn의 배수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하고 y가 모듈로 mn, 즉 m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생각한다면 x하고 y는 나머지가 동일합니다. 즉 결과가 c바 d바가 되는 정수가 존재하는데, 그런 정수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모듈로 mn으로 나머지가 같은 것들은 다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정수는 무수히 많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모듈로 mn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즉 g, mn 바에 있는 원소로만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는 딱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다른 원소, 또 다른 정수 y가 있으면 그 x하고 y는 모듈로 mn으로 같기 때문에 x바나 y바나 같습니다. gmn 바에서는. 네, 그렇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그 유니크한 원소를 어떻게 찾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앞에서 이 값을 c바, 이 값을 d바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증명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x를 정한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했었습니다. 자, a1을 첫 번째 이데알, a2를 두 번째 이데알에 속한 원소를 택하고요. a1 플러스 a2가 1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c1 플러스 i1, c2 플러스 i2라는 이제 잉여환의 직합에 있는 원소를 이제 함수값으로 하는 x를 찾기 위해서 c1, c2를 이렇게 쓰고, 이 x를 a1, c2 더하기 a2, c1으로 이제 정하고 나면
이렇게 넣었을 때 이 결과가 C1 플러스 I1, C2 플러스 I2가 나왔었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I1이 mg고 여기가 ng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m의 배수하고 n의 배수를 더해서 1이 되는 그러한 정수를 찾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mn이 서로소일 때 다음과 같은 정수를 이제 찾을 수가 있다고 1학기 때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mn의 서로소일 필요충분 조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가 존재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만큼이 A1이 되는 거고요. 이만큼이 A2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m의 배수면서 m의 배수고 이제 이쪽은 A2는 n의 배수죠. 즉 ng 속하고 mg 속합니다. A1, A2가. 그리고 두 개 더하면 1이 되도록 잡은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합동 방정식의 이제 솔루션을 내가 찾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C바, D바가 fx가 되는 x를 찾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지금 찾는 방법을 앞에 증명해서 생각을 할 때 이와 같이 하면 된다고 했으므로 지금 람다 1m, 람다 2n 밑에다가 여기서 c, 그 다음에 여기서 d를 쓰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즉 그걸 다시 써보면 람다 1m, 람다 2n을 쓰고 cd를 쓰는 거고, 그러면은 생각하는 x는 람다 1m d 플러스 람다 2n 고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x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x를 생각을 하는데 솔루션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듈로 mn으로 얘랑 동일한 것들은 다 이제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러한 x를 찾아보면 이러한 정수를 이제 모듈로 m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부분은 m의 배수니까 없어지고 뒷부분은 n이 서로소이기 때문에 모듈로 m으로 이제 c랑 동의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앞에 있는 이제 이러한 값을 선택하면 모듈로 n으로 x는 이제 d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모듈로 mn 입장에서 유일하다라는 얘기는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또 다른 y라는 인티저 정수가 있는데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더라. 그러면 x하고 y를 이제 뺀 것을 생각을 해보면 m으로도 0이랑 같고 모듈로 n에 대해서도 0이랑 같습니다. 모듈로 m에 대해서 c가 되고 얘도 c가 되는 거니까 모듈로 n에 대해서도 y가 d, x도 d가 때문에 x 빼기 y는 모듈로 m으로도 0, 모듈로 n으로도 0이기 때문에 m의 배수이자 n의 배수입니다. 그런데 m과 n은 서로 소이기 때문에 x 빼기 y는 mn의 배수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듈로 mn으로는 동일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다음 위기점프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아무렇게나 정하죠. 모듈로 3, 그 다음에 모듈로 5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x 이퀄 4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합시다.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한 것 같으니까 얘를 4로 갈까요? 네, 3과 4는 서로 소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모듈로 4니까 뭘 할까요? 뭐 한 1 할까요? 네,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x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 3의 배수와 4의 배수를 더해서 1이 되도록 찾습니다. 먼저. 자, 3하고 4의 배수를 더해서 1이 되게 찾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3 밑에 2를 쓰고요. 4 밑에 1을 써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즉, 8 빼기 3. 5를 생각합니다. 즉, 5라는 정수는 어떤가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합니다. 즉, 5는 모듈로 3으로 2와 같고요. 5는 모듈로 4로 1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중에 하나는 5가 되는데요. 또 다른 정수들은 전부 다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즉, 그런 x들은 모듈로 3 곱하기 4, 12로 5가 되는 그런 x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보면 x는 12, k, 그 다음에 더하기 5, k는 정수.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이니즈 리메인더 세어렘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